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기 생산의 석탄 발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 한다, 탄소 중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 뭐 등등, 이제 환경, 뭐 또는 친환경,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생산 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또는 뭐 토론 등이 활발하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2045년인가 뭐 2050년까지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코스타리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는요 바로 올해가 탄소 중립 국가가 되는 그 목표 연도입니다. 2021년이요. 세계 최초예요. 코스타리카가 인구가 450만 명 밖에 안 되고, 국토 면적도 5만 1000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반도가 2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반도의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남한이 9만 5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의 반 조금 넘는 그런 작은 영토이죠. 물론 인구는 450만 명 밖에 안 되니까 우리보다는 더 여유 있게 공간을 쓰고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작은 나라지만 한 나라가 탄소 중립 국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는요 이미 2016년도부터, 그때 이제 제가 뭐 코스타리카에 살고 있을 텐데 2016년도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는 다 클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의한 전기 생산이 없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 뭔지 아시죠? 석탄이라든가 벙커CU, 디젤 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 거죠. 원자력 발전소 당연히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고 또 석탄 발전 비중도 높고 이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실상부 이제 세계의 다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앞서가는 분야도 매우 많은 당당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선진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선진 국민에 걸맞는 선진 정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좌파냐 우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스타리카 같이 그런 작은 나라는 좌파 우파가 없을까요? 어딘지 다 있죠. 그런데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느냐에 따라 관계없이 늘 꾸준히 밀고 나간 정책이 바로 환경 관련 정책입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비율, 그러니까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 이 비율이 자그마치 45%나 됩니다.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선진국 중에도 선진국이죠. 특히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독일. 제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요. 이 독일이 현재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는 비율이 25%입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독일은 석탄 발전 비율을 0으로 만들겠다, 제로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45%고 이 약 20년 후에 지금 독일 수준인 석탄 발전 비율 25%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뒤진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이나 뭐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 발전한 그 뒤에는 그들의 어떤 침략 전쟁, 또 전쟁 포로를 이용해서 뭔가 실험을 하고 생물학적 시험, 무슨 여러 가지 시험을 해가지고 양쪽 나라에서 급속도로 뭐 화학이라든가 제약 산업 같은 게 발전됐잖아요.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뒤처졌다. 또 우리가 예전에 우리만의 어떤 가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 또는 산업화에서 좀 뒤처진 건 사실이지만, 이젠
우리가 당당한 선진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대화나 산업화에서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좀 뒤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 겨우 선진국이 되었지만 대신 우리는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모두 다 놀라는 바로 그 위대한 한글입니다. 그 한글로 제가 소설을 썼단 말이죠. 그것도 벌써 두 권이나 썼단 말이죠. 첫 번째 책은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라 트로이의 목마른 사랑. 두 번째 책은 바로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장편소설 커피입니다. 아름답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독창적이고 또 가장 쉬운 알파벳 또는 표문자인 한글로 쓴 소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발전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풍력 발전으로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또 풍력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유럽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가면 정말 곳곳에 풍력 발전소가 돌아가는데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갈 때 그 중간에 사라고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사라고사에 도착할 때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풍력 발전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풍차 모양이죠. 끝도 없이 돌아갑니다. 제가 알기로 약 1000대가 거기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게 좀 무리가 있는데 바다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전기를 이제 끌어와야 되잖아요. 송전을 해야 되는데 이 송전하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타리카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요. 제가 책을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17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2016년 3월 20일 아침,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 외곽에 있는 공항에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코스타리카의 특징을 잘 표현한 깔끔한 공항 내부를 한덕기와 진가비는 천천히 둘러보며 입국 심사대와 세관을 통과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청사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주차장 입구에서 미리 예약해 놓은 렌터카를 수령했다. 차를 몰아 주차장 밖으로 나오자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이들을 맞이했고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부드러운 산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가비야, 코스타리카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때? 무엇보다 너무나 평화스럽고 아름다워요. 컬러판 동양화 같기도 하고. 그래, 평화스러운 곳이야.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어로 해안이 풍부하다는 뜻인데 국토 면적은 5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크기에 불과하지만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갖고 있어 해안선 길이가 1300km에 이르지. 인구는 450만 명, 스페인계 60%, 독일계 10%, 프랑스계 5%, 메스티조 20%, 원주민 2%, 흑인 2%, 중국계 1%로 구성되어 있어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와, 생각보다는 GDP가 높은데요? 그렇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남미의 칠레가 24,000달러로 제일 높고 두 번째로 높은 나라들이 북미의 멕시코, 중미의 코스타리카,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일 거야. 코스타리카는 정말 특이한, 아니 특별한 나라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한 해가 1948년이지 코스타리카는 1948년 12월 1일 헌법에 의해 군대를 폐지했는데 예비군조차 없는 나라는 아마 코스타리카가 유일할 거야. 군대의 중요성을 논하기 전에 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싶어. 국방비를 줄여 공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투자했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병원도 무료야. 코스타리카에도 유전이 있어. 2004년에 발견했지만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며 법으로 유전 개발을 금지시켰어. 친환경 국가를 지향하기 위함이었다고 해. 내가 2000년 초부터 2007년 초까지 7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일했는데 그 당시에 가끔 여행했던 곳 중에서 가장 멋진 곳으로 지금부터 안내할게. 지금부터 좀 해설을 해드리겠는데요.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죠. 근데 바로 그 같은 해 코스타리카는 헌법에 의해서 군대를 폐지했는데요. 왜 그 중립국가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군대가 없죠. 근데 제가 알기로 군대는 없지만 예비군이나 민방위 같은 것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국민들이 이제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아예 없습니다. 예비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경찰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사회, 윤리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과목이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사회 과목이 그래도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조금 쉬웠고, 특히 윤리나 뭐 도덕, 뭐 바른 생활 이런 과목은 가장 쉬웠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이런 것부터가 우리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애들은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와 뭐 도덕 윤리를 이렇게 섞어 놓은 그 과목을 가장 어려워했어요. 토론할 것도 많고 그룹 과제도 많고 뭐 발표도 많고 그런 아주 어려운 과목으로 아이들이 그 인식을 했었고, 그 과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엔이 도와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코스타리카에 갔던 1995년에 나라에 군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군대를 갔다 온 저로서는 무슨 이런 한심한 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 우리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개발, 그러니까 석유를 캐내는 그 자체를 법으로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친환경 국가를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그 미국의 LA에 가면은요, 그 공항 주위에 석유 막 시추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런 작은 탑 모양인데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치가 있어서, 거무스름한 그런 장치들이 이렇게 석유를 시추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흉하지 않나요? LA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게 글쎄 뭐 서부에 있는 전형적인 뭐 미국의 도시, 뭐 헐리우드, 그저 영화 산업 뭐 이런 거 많이 떠올리고, 또 우리 교민들도 많은 곳인데 바로 그 LA의 관문인 공항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사방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장치들이 보입니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또 부강한 그런 나라가 미국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또 미국에 우리가 또 의지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미국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미국에 우리가 많은 양을 수출하고, 즉 우리가 팔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는요, 사실 그 라틴 아메리카로 가면 보통 멕시코부터 저 남미 아래 아르헨티나, 칠레까지를 뜻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 코스타리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코스타리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코스타리카에 오길 잘한 것 같아. 네가 좋아하니까 신난다. 그럼 설명 좀 해볼까? 난 코스타리카를 작지만 큰 나라라고 불러. 왜냐하면 코스타리카는 세계 1위, 세계 최초 또는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기 때문이야. 우선 작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25%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 면적 대비 국립공원 비율이 세계 1위야.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 세계 1위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과 곤충의 5%가 이 작은 땅에 서식하는데, 코스타리카 면적보다 거의 4배가 큰 한반도보다 오히려 4배나 많은 수치라고 해. 아마 국토는 좁은 반면 서쪽엔 태평양, 동쪽엔 대서양을 갖고 있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저지대와 고지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일 거야. 생물 다양성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 평상시에 잘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생물 다양성은 이제 뭐 동식물학자, 뭐 생물학자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일 텐데, 그 어떤 단위 면적당, 뭐 예를 들면 1제곱킬로미터당, 뭐 또는 뭐 100제곱킬로미터당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냐는 거예요. 곤충, 또 동물, 식물 등. 그런데 코스타리카의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이 세계 1위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곤충의 5%가 이 작은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올 때 아마도 코스타리카에는 군인보다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까?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모든 게 느리고 좋게 말하면 낙천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2009년과 2012년에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 코스타리카는 친환경 국가를 지향하는 생태 관광의 천국이라 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것은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이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탄소임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권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판국에 코스타리카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거야. 네,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좀 최근 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코스타리카가 2016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2016년이 5년 늦춰져서 올해 2021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 해로 되어 있고 현재 순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주범은 화력발전소인데 특히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이 주범이라 할 수 있잖아.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에 의한 발전 비율이 약 45%인 반면 코스타리카는 놀라지 마 갑이야. 바로 올해 2016년부터 화력발전 비율이 0%야. 모든 전기를 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 발전에서 얻어내고 있어. 안전 문제가 늘 대두되는 원자력 발전은 아예 없고 아무리 작은 나라이고 인구도 적지만 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100% 청정 에너지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거 아니겠어? 어쨌든 코스타리카는 탄소 배출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숲의 면적과 산림은 늘리고 있어. 배출되는 탄소 대비 이를 흡수 또는 중화시키는 숲과 산림의 양이 같거나 많아지면 바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인데 그 목표가 2021년이라고 해. 선진국인지 또는 후진국인지 논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소중한 지구에 또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환경보호 정책은 물론 자연자원 관리와 산림 생태계 보존의 선두주자이며 동시에 선도주자인 코스타리카는 그저 사전적 의미로만 산림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녹색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이제 작년이지만 지금 현재 이 배경이 201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스타리카의 GDP를 제가 이제 13,000불 정도라고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현재는 15,000불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 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또 생태계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우리보다 좀 더 앞선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덕기씨 대단해요. 코스타리카도 또 덕기씨도요. 누가 보면 코스타리카 홍보 대사인 줄 알겠어. 그런가? 내가 코스타리카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 예전에 이 나라에서 일할 때 출장 오는 동료, 선후배들 또 방문하는 바이어들에게 자주 설명하던 내용이라 아직 줄줄 외우고 있어. 또 늘 관심이 있어서 기사도 자주 찾아보고. 네, 코스타리카에 대한 내용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시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